안녕하십니까. 퀴트림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학원 과목별 1년의 변화라는 주제인데요. 과목별 매출을 1년 동안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있는 학원 기준으로 매출 변화를 했으니까 다른 학원이나 다른 케이스, 다른 지역들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대체적인 그 변화 폭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는 점, 요거는 좀 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모든 학원 찾아가갖고 데이터 내놔라, 매출 데이터 내놔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같이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내용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되면 여기 밑에 수학 빨간색, 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어 노란색 요렇게 돼 있고, 영어 파란색, 수학이랑 정 반대네요. 그 다음에 과학, 초록색, 그 다음에 사회. 사회는 좀 모수가 작습니다. 저희 학원에 현재 1년간 사회탐구 수업을 한 선생님이 이제 한 분 계시고, 이제 전부 다 1, 2학년 기준입니다. 1, 2학년. 3학년 제외, 수능 수업 제외하고, 아, 1학년, 고등 1, 2학년 기준이고, 사회 선생님은 지금 올해는 한 분, 이제 내년에는 세 분이 이제 수업을 하실 텐데, 파트까지 하면 5분? 이렇게 될 건데, 하여튼 사회는 모수가 좀 적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방학입니다. 겨울방학, 여기 밑에 1, 2월 있죠? 여기 8월 있고, 그래서 여름방학인데, 여기 보시면 수학은 특강 내니까 쭉 올라가고, 영어가 훅 하고 내려오고, 나머지 이제, 과학이랑 국어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고, 사회도 살짝 올라오고, 뭐,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니까 또 예비고일 이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여기 1월 달에, 그 합격자 발표를 하니까 1월 초에, 1월부터 이제 수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이 좀 상승하는 것들이 여기에 좀 걸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3월부터 이제 학교별 수업 이제 시작을 하는 시즌이 되고요. 쭉 가다가 여름방학 이렇게 되고, 자, 요렇게가 이제 중간기말고사 내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 보면 수학부터 보면 수학은 저희 학원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좀 아는 친한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큰 학원일수록 이 방학 때랑 평달일 때랑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 이제 특강이 되는 게 국어가 이제 과학이랑 국어가 좀 특강이 조금 됐는데 저희 학원 특성상 국어보다 과학 매출이 좀 평균 매출이 높습니다. 이게 한 사람 1인 평균 매출이고요. 옆에 숫자는, 그 대회비상 저희 학원 매출을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숫자는 빼놨고, 추세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특성상 좀 그 미래탐구하는 학원이 과학이 좀 유명하고 잘 되는 학원이다 보니까 과학 매출이 조금 더 국어보다 평균 매출이 좀 높았고, 영어는 항상 이 방학 때 점점 안 하는 애들이, 영어를 선택을 안 하는 애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훅 하고 내려갔다가 여기 3월 달에 이제 학교별 반 이제 내신반 개강할 때 보면은 영어가 훅 하고 치고 올라옵니다. 영어 내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내신 수업하고 이제 최저 맞추는 수업 이런 거는 영어가 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고 내신 때는 영어를 하죠. 아,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되면 또 한번 영어 확 내려가고 수학 특강 때문에 확 올라가고 과학이 이제 이렇게 과학이 특강이 잘 되는 이유는 현행까지는 2025 전까지는 그래도 학군지 지역에서 원 과목들에 대한 특강, 그 다음에 원 과목의 핵심 과목 특강. 그러니까 여기서는 겨울방학 때는 보통 뭐 물원, 화원, 생원 이렇게 특강이 들어가고 방학 때는 핵심 단원 특강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물리에서는 역학 특강, 그 화학에서는 반응 쪽 특강, 중화 반응 뭐 이런 거 특강, 그 다음에 생명에서는 유전 특강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거 매출이 훅 하고 올라가는 게 좀 있습니다. 수학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잔잔하게 갑니다. 저희 학원의 특징일 수도 있고 이제 국어 전문학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방학 때 매출이 훅 하고 빠지는 게 보이고 내신 때 되면 다시 좀 올라오는데 보통은 여기 3월 달보다 요 9월 매출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강사마다 차이는 있어요.
이 내신 강사 중에서 탄탄한 선생님들은 요때는 3월이 요 3월에 거의 모든 학원들이 이제 야심차게 여러 학교 타겟 특강들을 많이 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면은 여기서 개강이 안 돼요. 2학기부터 개강이 안 되는 강좌가 조금씩 나오고 2학년 올라가면 많이 개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때가 좀 떨어지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신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은, 시장에서 평판이 탄탄하게 자리 잡은 선생님들은 매출이 역으로 뒤로 갈수록 좀 늘어나는 기형적인 곡선을 하고요. 제가 잘 될 때는 보통 2학년 2학기가 제일 학생 수가 많았어요. 옆에서 이제 경쟁 학원들이 이제 폐강되고 하니까 남는 애들이 저한테 몰리는 그런 효과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방학 때 하고 내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네요. 사회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현행까지는 만약에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같이 해서 묶어서 이제 수업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메인 과목들이 내신 수업 들어갈 때 뭐 7주 플러스 직전 보충, 그 다음에 뭐 8주 플러스 보충, 6주 플러스 보충해서 6, 7, 8 플러스 1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회 같은 경우는 4 플러스 1, 뭐 3 플러스 1 이렇게 가고 매출이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마 보시면서 동감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학군지에 있는 분들은 요 그래프 거의 따라가는 것 같고 그 아닌 지역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그래프가 뭐 국어 그래프나 과학 그래프 같은 라인을 타고 갈 수도 있고 학원의 규모에 따라서 메인 강사가 이제 깨지는 경우에는 올해 좀 깨졌다 그러면 밑으로 훅 하거나 갑자기 터졌다 그러면 위로 훅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참고 영역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게 간단하게 봤는데 참 영어 강사 출신으로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이거를 준비한 게 다른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최근 들어서 많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다. 방학 때 어떻게 되냐? 방학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 시즈널리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연간 시즈널리티에 대한 그 대응 고민입니다. 해결책은 아직 저도 좀 명확하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그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학군지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방학 때 훅 떨어지는 거 이제 멘탈 날아가거든요. 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좀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위로를 전국의 학군지는 좀 이렇다라고 하고 지역에 있는 곳들도 방학 때 애들이 영어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라고 하는 고민도 이제 슬슬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에서도 이제 그 뭔가 그 대학 보낼 때 좀 메인스트림에 있는 지역들은 조금 이런 추세가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한 50만 전후의 도시 아니면 구 이런 데서는 조금 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목동 지역 베이스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다르면 지역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저는 단과니까 단과 말고 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또 매출 구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즈널리티에 대한 고민인데 자, 비수기 2개, 성수기 2개에 대한 고민을 한번 주제를 던져볼게요. 매출 하락을 상쇄할 강좌를 개설하는 게 맞냐? 여태까지 모든 학원들은 이 방향을 향해서 갔어요. 이 방향을 향해서 갔고 모든 강사들은 이쪽 방향을 향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가장 다양한 특강들을 시도를 많이 하고요. 뭐 단어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법 특강 뭐 전통적인 거고 독해 특강이나 문법 특강이 예전만큼 좀 안 모이는 것들도 좀 있고 예비고일 대상으로 이제 문법 특강이나 서술형 특강 이런 것들 반응이 꾸준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 다른 강좌에 비해서 고등 대비 뭐 이런 거 특강을 중3을 고등에서 이제 여름방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열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중등 학원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요게 아직까지는 막 확 하고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움직임이 빠르다고 하는 대치 같은 경우도 여름에 중3 대상으로 하는 예비고일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그렇게까지 확 하고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겨울보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고, 수능은 또 좀 다른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수능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서머스쿨이나 윈터스쿨 하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은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되는 학원들은 굉장히 잘 되는데, 서머스쿨은 조금 감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기간이 워낙 짧기도 하고요. 어, 기간이 짧은 거랑, 그 다음에 또 어떤 짜잘한 거 이슈가 뭐가 있냐면, 식사할 때 식중독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겨울에는 뭐 도시락 주고 막 해도 되는데, 식당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은 이제 식중독 이슈가 좀 있고, 그런 거에서 학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큽니다. 아, 하여튼 뭐 기간 짧고 뭐 여러 가지 여름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여름에는 또 기간이 짧은 만큼 학생들이 기숙형 학원이나 이런 데 가기보다는 조금 가족과 생활을 즐기고 좀 바캉스 한번 가고 뭐 이런 것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짧으니까 인강으로 해볼까 돌아가는 학생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됐던 이 비수기 매출을 하락하는 수학을 제외한 비수기랑 방학 기준으로 아, 매출 하락을 상쇄할 만한 강좌 개설은 모든 학원이랑 모든 강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딱히 윈터스쿨류 말고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이외에 써볼 만한 것들이 이제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집중반. 인데 또 수학 집중반은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전 과목이 있는 학원에서는 전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학 베이스의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비자 니즈가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과목 선생님들 특히 영어 선생님들은 조금 죄송스러운 상황이 서로 좀 죄송한 상황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방학 매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오는 것 같은데 통합과학 원베이스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이제 학기 집중 이소제 시즌으로 가게 되면은 이 집중 이소제에 대한 선행을 학생들이 방학 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학년 2학기 때 선택이 되는데 확 쪼개지잖아요. 물리 같은 경우도 역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전자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쪼개지니까 이건 진짜 까봐야 되는 거고 아마 그냥 저의 아주 주관적인 예상으로는 1, 2학년 과학 선생님들의 매출은 영어 강사 따라가지 않을까 매출 곡선이 요런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야 방학 때 이제 성수기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오히려 국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반대급부로 국어 학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선생님들 중에서 1, 2학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영어, 완전 내신에 맞춰진 영어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수학은 방학 때 잘 되는 거 계속 잘 될 것 같고, 국어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영어를 이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하락을 상쇄할 강좌 개설에 대해서는 강사나 학원이나 전국에서 전부 다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트라이 하는데 아직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보여요. 단기적으로 특정 학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케이스들은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류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타 지역의 원장님들이나 뭐 대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강을 시도하는 선생님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 개인 빨인 것 같아요. 강사 개인의 인지도, 특강의 인지도, 그 다음에 학원 개인의 그 방학 특강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 플레이에서 결정이 되지, 그걸 옆에서 따라한다고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정답이 나오면 또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희 학원, 제가 있는 학원에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좋은 거 있다. 1번 좋은 거 있다. 그래서 2번 해보니까, 괜찮다. 3번 충분한 노하우가 쌓여서 다른 데서 따라해도 우리 학원에서 이 노하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비교 위에 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 아마 까지 않을까. 이런 거 까면 이제 본사에서 저 뭐라 하겠죠? 그런 게 생겼을 때. 자, 하여튼 요거 계속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원장님은 저기 뭐 방학 때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전 강사할 때 마지막 3년은 방학 때 쉬었다.
제가 운영하는 에로디오 랩스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제 강사 세미나도 있고, 그다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부동산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그동안 좀 손 놨던 것도 하고, 코딩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수기에 그냥 쉬어버렸는데, 쉬기로 한 이유가, 제가 방학 때 수업을 한 마지막 시즌 때 가면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이죠. 5, 6년 전에도 이미, 목동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개 학년, 한가람고 두 개 학년을 했을 때 보통 한 140명에서 170명 사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애들이 4분의 1로 줄어요. 특강으로 들어가면. 4분의 1로 줄어요. 그럼 학생들이 와서, 아니 4분의 1로 줄어도 저는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겠다고 온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선생님 애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좀 자세도 안 나오고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쉬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논리적 근거도 좀 부족했고, 저 선생님 수학하고 올게요. 뭐 저 국어하고 올게요. 저 기숙학원 갔다 올게요. 뭐 이런 거나 인강으로 좀 수능 공부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반박할 논리가 없더라고요. 대학 가는 거 대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에 내신 강사로 평판이 딱 박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쉬는 걸, 다른 거 할 일이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쉬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 그 내신 기간에 굉장히 잘 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해요. 차라리 성수기 때 돈 많이 벌고 비수기 때 쿨하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뭐 예비겨울 수업이나 다른 걸 해야 되긴 하지만, 여름방학 때는 3주잖아. 그냥, 저기, 디지털 노마드라고 생각하고, 어디 3주 세계여행 갔다 오라고. 어디 치앙마이 같은 데 가고, 카페에서 자료 만들면서 갔다 오라고. 그것도 방법이다. 근데 우리가 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갑자기 확 하고 없어지면은 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수기에 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쉬면서 컨텐츠 작업하고 이러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생활상으로는 굉장히 단점이 되죠. 그래서 고민이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언이라고 안 쓰고 고민이라고 해놓은 게, 저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이제 특강 수업을 잠깐 하는데, 어,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원래 수업을 안 하려 했는데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보니까 그 영어 테스트를 봤을 때 100점 만점에 저희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저희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 30점부터 이제 좀 봤는데, 못하는 반 해갖고 30점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나, 테스트를 막 엄청나게 거부하는 좀 극하위권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있더라고요. 대여섯 명. 근데 진짜 ABCD 다음이 좀 없을 것 같은 애들, 요런 느낌의 애들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학원에서는, 상담실에서는 잡고 싶으니까 그 다른 선생님들한테 혹시 좀 많이 못하는 애들인데 좀 선생님 해보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좀 절박하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넣었는데 다 튀어나왔어요. 한두 번 보고 너무 어렵다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쟤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해서 요번에 제가, 겨울방학 때 잠깐 할 특강은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한 특강, 학원 원장 입장이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주워 담아갖고, 얘네들 좀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커리큘럼을 잘 짜서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 반으로 좀 올려주려고 했는데, 요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모였습니다. 설명회 때 아주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예비고일 설명회 때. 목동의 유일한 반이다. 테스트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다. 영어에 자신 없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얘네들만 모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좀 자신있게 좀 설명을 했더니 학생들이 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나 매출 하락이 걱정되는 과목, 특히 영어 과목에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학군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아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제가 일단 모으는 건 생각보다 조금 더 모아가지고 괜찮긴 한데, 하고 나서 한번 결과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새 학생들,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에서 요즘 학생들의 트렌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생님들도 점점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이거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일반적인 일반론이니까 특정 지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그 영포자, 수포자, 뭐 과포자, 국포자는 없죠, 전국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해서 잠깐 특강 해보는 건 어떤가. 또 걔네들만 모아놓으면 할만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수업을 몇 번 해봐가지고 저는 이런 반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괴로운 수업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힘든 수업이 될 수 있고, 손도 많이 가는 수업이 될 수 있어서, 뭐, 적극 추천은 못하지만, 이런 것도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는 거 뭐,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비수기 얘기 2개 했고, 그 다음에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는, 일반 내신하는 선생님들 기준으로는, 수학을 제외한 과목을 기준으로는, 내신 기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들한테는 수학 특강이 아침부터 9 to 10으로 붙어버리는, 뭐 10 to 10이나 9 to 10으로 붙어버리는 방학 기간이 될 겁니다. 의외로 성수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냥 닥치면 일단 돈 버는 게 보이고 이제 매출 올라가는 게 보이고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그냥 하는 걸 몸으로 때우고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미리 고민을 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성수기에 문제가 될 요소들에 대해서 비수기 때 고민을 하시거나 이제 평달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신 때 선생님들 항상 체력, 시간, 공간 부족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거는 뭐 학원 공간이니까 뭐 본인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뭐 클리닉 공간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잘 됐을 때 기준으로, 이 시간은 학생들의 수업 시간표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내가 24시간을 쓰는 시간에 대한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준비하시느라고 계속 시간을 거의 뭐, 쥐어짜듯이 짜서 쓰고,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미리 내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있고, 시간 공간에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 9 to 10을 해야 되니까, 학원 근처에, 이제 수업하는 학원 근처에다 단기 원룸을 얻기도 합니다.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방학 때 뭐 2달 반, 3달 이렇게 하고, 여름방학 때 1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단기 원룸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근데 원룸이 그런 게 잘 안 나오면은, 그 에어비앤비 이런데, 근처에 나와 있는 그 가정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3달을 그냥 3달 결제할 테니까 쇼부를 쳐놓고, 방이 여러 개니까 수학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합숙하듯이 우리 엠빵 하자 해서 하는 케이스들도 가끔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줄이려고. 그다음 체력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그 비수기라고 판단될 때 운동을 좀 열심히 해놓으시는 거를, 이게 뭐 정석 플레이고, 그다음 여자 선생님들 그 보약 좀 미리 드셔놓고 잠 충분히 좀 자놓으시고 비수기 때 시간 남으니까 좀 노는 것도 좋지만 놀고 사람도 즐겨야지. 근데 체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 체력에서 그 리스크를 느꼈던 선생님이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다른 데서 제가 강사 생활을 할 때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진짜 그 체력적으로 확 하고 떨어졌을 때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 이명이 생기는 케이스예요. 이명. 이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체력 훅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면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외에 뭐 피부 뒤집어지거나 뭐 두드러기 올라오거나 이런 케이스, 두드러기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저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췌장 쪽에 문제가 췌장이라고 하면 되지. 담낭 쪽에 문제가 생겨갖고 갑자기 쓰러진 엄청 아프대요. 저는 안 겪어봤는데. 그래갖고 담낭 절제술 받은 제 또래 강사도 3명이나 제 주변에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명 생기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명이 왜 최악이냐면 어지러워서 일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담낭은 쓰러지고 수술하고 며칠 있으면 나와서 수업은 할 수 있어. 그죠? 피부 뒤집어지면 독한 피부과 약 먹고 좀 약 바르고 참아가면서 어떻게든 뭐 불편한데 수업은 돼. 이명이 생기는 순간에 그냥 바로 수업이 올스탑 돼버립니다. 되게 냉정한 얘기지만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건강,
을 비수기 때 좀 많이 챙기자. 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려놓고요. 이 시간 공간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이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랬냐면 내신 들어가기 전에 한참 전에 만들 수 있는 교재 포맷이나 디자인 포맷 이런 것들을 계속 리뉴얼하고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부교재나 이런 거 있잖아. 부교재가 이걸 쓸 것 같아. 작년에 이걸 썼으니까 쓸 것 같아. 그럼 그거를 미리 다 웬만한 거 막 지난 기출에 있는 거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시험 범위 이 책을 쓸 것 같은데 안 쓰는 경우도 뭐 새로운 책을 쓰는 경우도 생기고 그죠? 여태까지 준비했던 게 나가리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있는데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중에서 몇 단원을 할지 몰라. 그러면 효율성을 따지면은 3, 4, 5, 7을 한대. 그럼 3, 4, 5, 7만 딱 준비하는 게 맞지만 그때 되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1부터 10위까지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수기 때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성수기 때 내 체력과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움직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되고 다 겪어봤으니까 머릿속에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게 좀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성수기에 어차피 비수기에 돈을 못 번다. 이건 트렌드다. 내가 어떻게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확실한 방법이 없다. 그러면 성수기에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방학 특강까지 해서 이제 보통 페이가 더블업 이상이 되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방학 특강 때 최대한 할까? 그냥 필수 특강 이런 거 말고 데리고 있는 애들 이제 진도 더 나가는 거 말고 오픈 특강으로 어떤 걸 해볼 수가 있을까? 수학 집중반도 좋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수학 집중반이죠. 이런 것들도 좋고 특별 단원 특강도 좋고 특정 학교 내신에 들어갈 건데 내가 담당하는 학교가 이 학기 때 좀 진도가 좀 특이하게 나가. 2학년 때 좀 특이하게 나가. 그러면 걔네들만 딱 모아가지고 미친 듯이 집중으로 할 수 있는 특강들도 괜찮고 어떻게 됐든 성수기에 한반 인원수를 늘리셔야 돼요. 비율제 강사 기준으로 수익을 최대화시키세요. 그러면 비수기 매출 하락의 상쇄가 여기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 1, 2학년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 내신 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름방학 때 쿨하게 3주 쉬겠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 방법에선 제일 리즈너블한 방법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기 잘 되는 본인마다 지역마다 잘 되는 시즌 있죠. 그리고 잘 해야 되는 시즌이 있죠. 특히 뭐 예비고일 모을 때가 이제 거의 1년 장사니까 이런 데도 있고 그거를 그때 닥쳐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답이 잘 안 나오니까 닥치기 전에 항상 고민을 미리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한 고민을 학원의 이제 구성원인 저 같은 원장이나 아니면 상담실이나 동료 강사나 선배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랑 자꾸 교류를 하면서 이런 걸 자기가 이제 방학 때 이런 걸 자꾸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것들, 좀 변화된 것들 이런 걸 계속 트라이 해보시다 그게 빵 터지면은 그거 가지고 평판이 생기면서 비수기에 어떤 걸 해봐도 새로운 뭔가를 해봤을 때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성수기 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 그래프 비슷한 거 자기만의 그래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폭을 최대한 올리고 내려갔을 때는 이걸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지역의 트렌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트렌드인 것 같다. 내가 섣불리 돌리기 못한다 그러면은 노력의 방향을 성수기 때 최대화시키는 걸로 가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수기 때 수학 선생님들 방학 때 9 to 10 할 때 나머지 과목 선생님들 내신 때 애들 하나씩 다 봐주면서 막 밤새서 자료 만들고 하실 때 이럴 때 본인이 지내왔던 그 시즌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미리 성수기가 아닌 시즌에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신다면 1년간의 선생님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수요일에 했던 라이브 봐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라이브 제 채널에 이제 라이브 칸으로 가시면, 동영상 칸이 있고 그 옆에 라이브 칸으로 가보시면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셔도 좋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특히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